고혈압 환자분들은요,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바로 혈압 상승을 주의해야 혈압이 올라갈 수 되겠죠, 김 있군요. 교수님? 네. 뭐 고혈압 환자가 혈압 상승 주의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제인데요. 네. 이 여름철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주위 온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 몸의 혈관들은 약간 확장이 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혈압이 가볍게나마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장마철이 되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면서 내 혈압도 자연스럽게 조금은 상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따라서 이 고혈압 환자라면은 이 거기 환경에 적당히 맞춰서 옷을 잘 입어주시고 그리고 실내에 있는 그 기온과 습도에 대해서도 잘 맞춰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날씨가 뭐 더웠다가 비 왔다가 변화무쌍할수록 혈압 관리에 애를 먹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생활 습관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이런 습관들 혹시 갖고 계시지 않나요? 한번 볼까요? 네. 혈압약 먹는다고 안심하고 냉면 국물을 그냥 싹 시원하게 아유, 완샷. 먹고 싶은 마음은 이거 이해가 근데, 되는데. 예, 좀 안 좋은 거죠, 교수님? 물론입니다. 예. 이 고혈압 치료 기본은 약을 먹는 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신데요. 이 한국 사람들은 국물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예외는 아니지만은 하지만 이 국물 문화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싱겁게 먹어도 하나의 국물 안에는 정말 많은 양의 소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의 양이 점점 늘어나서 이 냉면 한 사발을 먹게 되면 대략 한 3g 이상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 정도 양이면은 거의 하루 섭취량을 다 채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이러다 보면 고혈압 환자라면 혈압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아주 나쁜 조건을 조성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식습관에 이어서 운동 습관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혹시 이러시지는 않나요? 예. 땡볕에 쓰러질까 봐 운동을 전혀 안 한다. 너무 더우면 쓰러지는 게 사실 겁나니까. 예. 그런 건 안 예, 되죠. 예, 저도 동의는 합니다. 예, 땡볕에 쓰러지시면 안 되는 건 맞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또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고혈압 환자에서 생활습관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트륨, 뭐 그 다음에는 보통 운동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고혈압 환자에서 혈압을 약 5에서 한 15 정도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산소 운동을 지속하다 보면은 이 혈압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혈당도 떨어뜨리고 중성지방도 떨어뜨릴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역할도 있고 거기다가 체중 관리까지 해주고 결국 장기적으로 볼다면은 이 동맥 경화를 예방하고 심혈관계 질환들을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한 2, 3주 정도만이라도 이 고혈압 운동을 쉬시게 된다면은 예. 이제 바로 이전 혈압으로 올라가게 돼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중간에 쉬시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땡볕에 쓰러질까 걱정되신다면은 상대적으로 선선한 시기들 아침에 이른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 하신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운동 앞에는 꼭 꾸준히라는 말을 항상 붙여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혈압이 잘 관리되지 않는 이유 세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커피, 냉녹차를 수시로 마신다. 이거 이거는 정말 뭐- 단기거든요. 좋은 거 아니에요? 녹차 먹으셨잖아요. 교수님. 시원하긴 해. 그럼요. 예, 뭐 네. 카페인이라는 물질이 몸에 꼭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또 고혈압 환자에 대한 이야기고 예. 이 땡볕에 대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카페인을 많이 먹는다.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탈수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커피 마시면은 약간 두근두근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세요? 있죠. 그런 마찬가지로 이 교감신경을 약간 항진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 심장 박동도 빠르게, 예. 혈압도 올리게 이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이 고혈압 환자가 여름철에 그 수분 섭취를 위해서 냉커피, 냉녹차 이런 거 드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선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분 보충은 순수한 물로 하셔야겠고요. 네. 그다음 복약과 관련해서도 주의점 한번 볼게요. 네. 혈압이 정상이 되면 약을 끊었다가 올라가면은 다시 먹었다가 이거 정말 안 좋은 거죠. 네. 네, 이거는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모든 것은 다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자제분께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이번에 정말 1등을 한 거예요. 예. 너무나 이제 기쁜 나머지 내일부터 공부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네.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혈압을 잘 떨어뜨려서 장기적인 심혈관계의 위험을 낮췄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혈압을 낮은 상태로 유지를 시키면서 동맥경화에 대한 위험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운동 그리고 나트륨 섭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 습관 관리가 이 약물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병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그렇죠.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 혈압약도 잘 드시고 생활 습관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를 봤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혈압 관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어컨을 멀리하라? 이거는 왜지? 너무하시네요. 에어컨을 올려면 안 되죠. 네. 혈압이 있는데 더우면 더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에어컨과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원하게.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에어컨을 멀리하라는 얘기가 모든 에어컨을 다 멀리하라는 뜻은 아니죠. 이제 우리가 이른바 빵빵하게 틀어놓은 에어컨을 멀리하시고요. 네, 정도로? 대개는 외부 기온과 한 4, 5도 이내 정도의 차이를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따라서 실내 온도를 한 26도에서 28도 정도, 그리고 습도는 한 40에서 50% 정도를 유지하신다면은 그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고 과도한 온도 변화에 유의를 좀 해야겠고요. 네. 그 다음 지침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따뜻한 물에 샤워하라. 아니 더운데 또 굳이 데워서 해야 되나요, 교수님? 네, 이것도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너무 차가운 환경에 갑자기 노출되면 이 더운 환경 때문에 가뜩이나 이렇게 좀 늘어나 있고 확장되어 있는 혈관들이 갑자기 수축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심장으로 들어가야 될 혈류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고 말초에서는 오히려 혈압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심장에 취약하신 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의 경우라면은 네네. 가능하면 좀 미지근한 물, 한 대충 한 33도에서 6도 정도, 체온 정도 되는 물. 그렇죠. 이제 예. 그 정도 되는 미지근한 물을 활용해서 샤워를 하신다면은 좀 더 안전한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더운 여름 땀 많이 흘릴 때 이제 머리 감을 때만큼은 냉수로 하면 참 시원했는데 너무 이것도 시원하잖아요.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지켜야 될 지침 보시겠습니다. 네,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셔라. 근데 목이 특별히 마르지 않아도 좀 물을 마셔야 되나요, 교수님?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 땀을 흘리는 만큼 소실되는 수분이 많다는 뜻인데요. 그 소실되는 수분만큼을 자주 보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머리는 생각보다 조금 느려요. 그래서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었을 때도 이 탈수를 충분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뇌가 인지하기 전에 내 몸에서 목마르기 전에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이 한여름을 나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세계보건기구 WHO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한 200cc 정도 되는 물 한 잔 정도를 말씀드리는 네. 거죠. 그거 한 8잔 정도를 8잔. 드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평상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여름철에 더 많은 땀을 흘리셨다면은 그만큼을 더 보충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그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물을 함부로 드셨다가는 오히려 몸이 붓고 신장 기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주치의와 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뿐만 아니라 다른 먹을거리도 신경 쓸 게 또 있는데요. 하나 더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보양식, 짠 음식을 멀리하라. 보양식? 섭섭합니다. 저는 여름에 보양식으로 버티는 걸 먹지 말라니. 예. 네, 정말 한국인들은 다 좋아하는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네, 삼계탕 먹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보양식으로 가장 흔하게 먹는 음식들이 뭐 삼계탕, 곰탕, 추어탕 뭐 이런 식으로 이 탕으로 끝나는 음식들인데요. 이 탕으로 끝나는 음식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뜨거운 국물 그리고 대개는 기름지고 사실은 짭니다. 예, 그러니까 요런 환경에 놓여 있으면은 아무래도 안 좋겠죠. 예. 거기다가 반찬 뭐 드시는지 뻔하죠. 반찬 드시는 게 김치, 김치 그다음에 척척 젓갈. 올려서. 아, 그럼요. 너무 맛있는 음식도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데 이런 음식들이 대개는 나트륨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압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나쁜 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칼로리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환자나 고혈압 환자분들이라면은 이 보양식을 좀 최소화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혈압 관리에 대한 지침을 알아봤고요. 폭우 속 주의해야 될 만성 질환 두 번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뇨 환자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피부병을 조심하라. 의외인데요, 이건. 당뇨병 환자가 특히 피부병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민 교수님? 당뇨 환자는 이미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 특성상 신경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름에는 무좀균에 의한 감염도 많고요. 또는 세균성 감염에 의해서 화농성 종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발 잘 보이지 않는 발 사이라든지 아니면 겨드랑이 사이 사타구니 도 생기는데 이게 모른 채 지나가게 되면 이 균이 전신적으로 퍼져서 폐혈증까지 이르러서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인 경우에 조그만 상처에도 당뇨 발해 또는 저런 화농성 종기의 폐혈증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염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혹시 내 몸에 어떤 상처가 있지 않은가, 곰팡이에 의한 질환, 세균에 의한 질환, 어떤 경우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당뇨병에 있는 환자들, 최근에는 대상포진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열대야가 시작이 되면 잠을 못 주무세요. 네. 그럼 너무 힘들어지니까 대상포진이 증가가 하게 되고 대상포진에 있는 당뇨병 환자는 2차적인 세균 감염 때문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어서 당뇨병 환자는 여름에 특히 피부 감염에 주의하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당뇨 있으신 분들은 항상 몸을 좀 살피는 습관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볼까요? 관절염이 있고 통증이 있는 분들 여름철에 굉장히 심해지잖아요. 습하니까. 그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 온찜질을 해주면 아유, 도움이 된다. 네. 그렇군요. 예, 그 여름철 특히 장마철이 되면은 이 비만 오면은 관절 쑤신다는 분들 생각보다 네, 많죠. 많죠. 예. 우리 몸의 관절이라는 기관은 어디냐면은요. 보통 뼈와 뼈 사이, 요 사이에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뼈와 사이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 공간들을 관절이라 부르고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제 관절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관절강과 바깥쪽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론적이긴 하지만은 이 비가 오고 저기압이 되게 되면 외부에 비해서 이 관절강 내 압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온도 변화가 무쌍하고 그리고 습도도 계속해서 상당히 높은 상태 유지하다 보면은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도 쉽게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이 긴장되는 것 역시 주변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관절통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절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이 관절이 계속해서 그런 문제로 아프다고 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온찜질을 잘 해주신다면 좀 덜 아프게 되고 여기에 뭐 필요하시다면 약을 좀 더 복용하신다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